네이버가 오늘 4% 가까이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왜 하락을 할까? 어저께 그 합병 비율이 분명 더 호재로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분명 두나무와의 합병, 네이버 파이낸셜에 대한 합병은 앞으로 호재일 텐데 오늘 우리나라 지수가 오르고 오늘과 같은 상승장에서 도대체 어떠한 악재가 있길래 네이버가 하락을 할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분할 상장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네이버 파이낸셜과 그리고 또 어디예요? 두나무와의 합병 이후에 분할 상장을 통해서 나스닥을 상장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분명 엄청난 빅딜이고 앞으로 이 기업 가치는 더 커질 것이고 우리나라 플랫폼 1위 기업과 전 세계 가상자산 거래소 한 3 위에서 4 위를 다투는 이 거대 빅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수혜를 네이버가 하나도 누리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분할 상장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기업 가치는 분할 상장된 그쪽으로 다 넘어갈 거니까 결국에 그냥 네이밍만 따온 거지 별개의 기업으로서 이게 어떠한 수혜도 없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오늘 이런 하락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5% 가량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우리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지금 이런 분할 그리고 또 이런 주주 가치 훼손이 될 수 있는 분할 상장에 대한 부분들이 이 정부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지금 이거거든. 기업의 가치를 깎아 내리는 거. 주주들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데 이게 결국에 저는 분할 상장까지 이게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있긴 합니다. 네. 결국 나스닥 상장이라는 건 분할 상장으로 진행을 할 것 같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뭐 두나무 합병이 네이버와 거의 상관이 없는 거죠. 물론 100% 상관이 없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기대하는 만큼의 흐름들이 안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아직 그러니까 이게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라는 거죠. 불확실성.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약간의 불확실성이 분명히 있는 건데 결국에 지금 막 나오는 이야기가 이 네이버랑 네이버 파이낸셜의 합병 검토 가능성이 낮다라는 거는 결국에 분할 상장에서 나스닥 간다는 건데요. 이 나스닥 가는 건 네이버 파이낸셜에게 너무나 좋지만 네이버에게만큼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때문에 오늘 하락이 나오는 건데요. 야, 이게 과연 진짜 제로 소멸일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에 우리가 이제 그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그렇게 분할 상장된다고 하고 그렇게 확정난다라고 했을 때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가 끝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최근에 지수가 하락세를 만들어 냈어도 네이버는 어느 정도의 자리를 좀 지켜줬고 오늘 상승이 나오고는 있지만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분명 하락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주가가 막 크게 떨어지면서 추세가 다시 한번 하락으로 전환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결국에 네이버가 지금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건 이 두나무 합병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뭐 중요했겠지만 결국에 AI 쪽이 가장 중요했었고 두 번째는 저는 스테이블 코인 쪽도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봤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여러분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발행 같은 경우는 네이버 파이낸셜이 아닌 네이버로서도 충분히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결제 시스템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은 제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굳이 하지 않을게요. 어제 나스닥이 상승이 나왔고 우리나라 지수도 오늘 완벽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거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 건 결국 이 박스권 내에서의 움직임이 계속 반복적으로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굳이 여기에서 쫄아가지고 매도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를 계속 흔들고 변동성을 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가져가는 또 차트상으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정확한 타점들을 거기에 대해서만 집중하다 보면 이런 거 하나하나에 절대 흔들릴 이유도 없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를 다시 한번 좀 보면요.
네이버를 보면 지금 이 저점 바닥부터 올라오는 이 상승에 대한 파동, 오늘 하락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 두 번째 조정에서 세 번째 올라가는 이 상승에 대한 파동이 있잖아요. 이 파동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지금 이 구간 내에서 정확한 뭐 자리에 대한 이탈과 혹은 고점에 대한 돌파 이런 게 없으면 일단 이 자리는 무조건 홀딩이고, 우리가 1차적으로 차적으로 대응을 하기로 했던 이 자리가 오기 전까진 저는 절대 여러분들과 이런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말씀 안 드릴 겁니다. 일단은 대기하세요. 네, 홀딩해도 괜찮아요. 시장이라는 건 '야 그러면 이거 뭐 나스닥 상장되면 끝나는 거 아닌가.' 하겠는데, 사실 이 재료 자체가 원래 없었잖아, 네이버가. 두나무랑 합병한다는 소식이.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바닥에서 올라올 때도 두나무 때문에 올라온 것도 아니고,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두나무 때문에 올라온 게 아니야. 네이버 파이낸셜, 네이버 자회사에 비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영업가, 그러니까 네이버 자회사에 도움도 되지 않는 그런 법인이었어. 그래서 이거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네이버는 충분히 올라갈 만합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대응할 만하고, 앞으로 이런 대응 구간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어야 내 수익이 뭐 50%가 될지 100%가 될지를 결정해 나갈 수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것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다, 이 말씀 한번 드리겠고, 앞으로 제가 정확한 타점들이 나올 때 라이브 방송을 키던 아니면 영상에 대한 타점을 빠르게 잡아 나가던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나갈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타점들을 잡아 나가는 영상들을 찍을 건데, 중요한 건 이게 또 평일이고 장중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차트를 볼 시간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좀 찍기 전에 제가 다이렉트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먼저 안내를 해 드릴 예정이니까, 밑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 제가 정말 중요한 매수나 정말 중요한 매도에 대한 타점들이 나올 때 저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다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깐요.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네이버라고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이버라고 문자 남기시면 되겠고, 문자 남기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다 저장을 좀 해 놓을 거예요. 저장해 놓을 거고, 제가 일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제가 관점을 말씀드리는 거 아무 문제 없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 드리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계속 같이 함께 나갈 거니까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 가끔씩 이제 저에게 그 이제 기프트콘 막 선물 같은 거 주시는데, 제가 이제 그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걸 받기가 힘들어요.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들은 꼭 참고해서 선물 같은 거 보내면 제가 다 철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마음은 감사하지만 제가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겠고,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결국에 지금 나오는 이 재료들, 앞으로 저도 뭐 예전에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 시장을 좀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런 패턴들만 우리가 잘 공부를 하다 보면요, 문제없이 우리가 끌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영상 말미에 제가 여러분들과 어떤 식으로 매수 타점을 잡고 어떻게 매도에 대한 타점을 잡아 나갈지, 또 앞으로 어떠한 종목들을 또 어떻게 잡아 나갈지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드릴 거니깐요.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이제 매수나 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이라는 걸 잡을 때 우리가 과연 하나오션을 좀 예를 들어서요.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저희 구독자 방에서도 계속 함께 또 같이 이끌어가는 너무나 좋은 종목인데, 제가 이거를 저점 바닥부터 어떻게 잡아왔었는지, 그리고 이 저점 바닥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 저점 바닥부터 끌고 오는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또 개미굴이다 불리는 구간들, 또 이런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024년도 10월 달에 나왔던 이 저점도 그렇고요. 2013년도 11월 달에 나왔던 여기가 중요했었는데, 여기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가 한 번 더 주가를 떨어뜨리는, 특히나 이런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저점 이탈 구간에서 다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런 저점 이탈이 없던 타점에서는 분명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시그널일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점이 이탈이 되는 주가의 가격의 하락이 계속 나오는 구간에 분명 주가에 대한 가격은 하락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올라가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이제 이 구간만큼 2024년도 여기 구간만큼은 이제 우리가 무조건 끌고 가야 하는 구간이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으로 상승에 대한 파동은 항상 이런 어떻게 보면 등락폭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 고점과 저점들을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분명 고점 뒤에 조정, 고점 뒤에 조정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이전에 이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휴림 로봇 또한 이게 10월 23일이에요. 2024년도 10월 23일. 2024년도 10월 23일에도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는 구간에서 볼게요. 주가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이런 RSI 저점이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온 이후로 여기부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추세를 따라서 계속 등락폭은 정말 크게 나오지만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주가는 급등이 나오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저점 매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 휴림 로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이게 조정 구간들이 계속 크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조정 구간에 우리가 주가를 막 상승 구간으로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 대한 저점이 확실한 매수에 대한 저점이 나온 뒤에 하나의 임펄스 파동 또 조정 이렇게 또 큰 하나의 임펄스 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작은 파동 안에서도 고점과 조정 이런 것들이 반복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제가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저점 바닥이 나왔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 시그널을 보고 매수를 했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은 임펄스 파동으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 주고 있고 이 임펄스 파동에 대한 단기 고점들 그리고 또 임펄스 파동이 끝난 뒤에 단기 조정들 또 그렇게 끝난 뒤에 또다시 올라가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당장 지금에야 뭐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다 말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분명 눈에 보이는 그런 실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 구간들이 어느 정도 고점 대비 저점 이어봤을 때 어느 구간에서 다시 한번 확률이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올 자리가 나오는지 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잡아 나갈 만한 종목들이 또 뭐가 있을지 결론적으로는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잘 끌고 오고 있었고 저는 휴림 로봇 또한 아직 오파 고점 단계가 안 나왔다 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우린 이제 이런 저점 바닥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알아갈 필요가 있고 제가 이런 확실한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들 또 시장에 대한 흐름에 따라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섹터들 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함께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종목들 또 이런 우리가 히든 종목이라고 할게요. 저희 구독자 방에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 이런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좀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보고 있는 몇 가지 종목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릴 텐데 이런 히든 종목에 대해서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히든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종목도 종목이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타점을 잡아 나가고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구나. 이런 방법과 노하우들도 알게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겁니다. 여러분들 히든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앞으로 이런 좋은 내용들과 좋은 타점들 또 좋은 영상으로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 나갈 테니까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이런 좋은 흐름 만들면서 우리 수익 같이 한번 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